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아나운서 전진영입니다. 유석현 앵커의 휴가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제가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자, 요즘은 음식이든 드라마든 다른 장르의 것을 조화롭게 섞어내는 퓨전이 큰 인기를 끌고 있죠. 오늘 만나고 싶었습니다에서는 퓨전 국악 연주를 선보이는 전 세계 유일무이한 걸그룹입니다. 소리아 밴드 만나봅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그 남자 심리 그 여자 마음 코너 준비되어 있죠. 남자는 모르는 여자의 마음, 여자는 모르는 남자의 심리를 조목조목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방송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 있으신 분 휴대전화 문자 우물정에 0945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을 이용해 있습니다. 11월 25일 화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하죠. 만나고 싶었습니다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조금 특별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하고 싶다는 다부진 포부를 갖고 있는 분들이기도 한데요. 전 세계 유일무이한 신국악 걸그룹입니다. 소리아 밴드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리아 밴드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유석현 앵커 휴가로 대신 진행을 하는데 네네. 행운이네요. 아, 네. 아침에 이렇게 미인들하고 제가 방송할 줄은 몰랐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먼저 YTN 라디오는 처음 오신 건가요? 네. 아, 그러면 저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각자 소개와 간단한 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소리아 밴드 보컬을 맡고 있는 소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리아 밴드에서 타악을 맡고 있는 타야라고 합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아, 오늘 보이는 라디오가 아닌 게 너무 아쉽네요. 두 분의 얼굴을 우리 청취자분들이 봤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아이돌 그룹입니다. 그런데 국악을 하는 밴드네요. 네, 그렇죠. 네. 저희가 이제 국악을 전공한 4명의 멤버와 그리고 보컬인 저 이렇게 여성 5인조로 구성된 걸그룹이고요. 네, 현대적인 트렌드 음악을 자체적으로 이제 만들고 거기에 다양한 퍼포먼스를 구상을 해서요. 네. 기존에 없던 신국악 걸그룹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악의 현대화, 대중화 그리고 세계화를 위해서 폭넓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네. 거창하게 설명을 했네요. 네. 아, 거창한 게 훨씬 좋습니다. 원래는 총 5명. 네. 근데 오늘 2분만 나오신 거네요. 네. 아, 아쉽습니다. 다른 분들은 지금 뭐 하시나요? 다른 분들도 엄청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이 2분과 함께 저희가 이 시간 만나고 싶었습니다. 함께 할 거고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소리아 밴드에 관련해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대신 물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대전화 문자 우물정에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소리아 밴드는 데뷔한 지는 얼마나 되신 건가요? 저희가 소리아 밴드로 데뷔한 거는 사실 작년 11월이고요. 네. 작년 11월? 네네. 예. 그리고 2005년도에 처음에 소리아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신국악이라는 센세이션을 일으켜서 네, 언론과 음악계에 이름을 알렸었죠. 네. 그러면은 신국악이라는 그거를 시작한 지는 좀 오래됐는데 소리아 밴드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한 거는 지난해부터인 거네요. 11월에. 아, 그럼 1년 정도 된 건가요? 네. 멤버들이 다 같이 호흡을 맞춘 게 1년 정도 된 건가요? 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어떤가요? 지금 팬들도 많나요, 국내에? 네. 사실 얼마 전에는 네. 뭐 빼빼로데이가 되어서 네. 회사로 빼빼로가 도착을 했더라고요. 네. 그런 일들도 있고 예. 요즘에 생각지도 못한 또 팬레터가 팬레터? 네, 와가지고 또 네. 저희가 답장을 해드렸었는데 네. 거기서 이제 군인분이셨는데 자기 그 부대에서 네. 자기가 지금 왕이 된 것 같다고 막 이렇게 또 답장을 해주셔가지고 네, 기분이 되게 좋았던 적이 있었죠. 보통 이렇게 팬들의 사랑은 그렇게 팬레터나 아니면 선물로 많이 느낄 수 있잖아요. 네. 벌써부터 그렇게 선물이나 뭐 팬레터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은데 그런 멤버들 다 국악을 전공하신 건가요? 아니요. 지금 저 소이만 제외하고 네. 저는 뭐 특히 장국 타악 중에서도 장구와 깽가리 그리고 검은고까지 담당을 하고 있고 네, 대금과 소금 전공인 청아와 해금 전공인 한이 그리고 가야금 전공을 한 혜정이까지 저희는 다 국악 전공자예요. 아, 그렇군요. 그럼 보컬만
국악 전공은 하지 않은 그런. 네, 저는 원래 가요를 계속 해왔는데요. 네, 소리아 밴드에 영입이 되면서 이제 음악인으로서 약간 진정한 한국 음악을 새겨하는데 점점 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작년에 정식으로 소리아 밴드라는 명칭이 이렇게 바뀌고 제가 리드 보컬로 투입이 되면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저희가 소개할 때도 이런 단어를 썼는데 신국악이라는 이야기 썼잖아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국악이랑 어떤 점이 다른 건가요? 사실 신국악이라는 단어를 검색창에 한번 쳐보신 분들이 몇 분 계실 것 같은데요. 엄밀히 사전적 의미랑은 일치하지 않지만 국악의 전통성과 그리고 현대음악의 트렌드를 단순한 합침이 아니라 그 가장 자연스럽게 조화시킨 음악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나가수나 불후의 명곡 같은 프로그램에서 인기 가수들이 이제 가요의 특색을 크게 건드리지 않고 국악적 요소랑 이렇게 절묘하게 이어서 듣기에도 국악 같지 않고 그렇다고 전혀 실험적이지 않은 곡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곡들이 어쩌면 저희는 퓨전이 아니라 신국악으로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렇지 않아도 제가 그래서 우리 오늘 소리아 밴드 만난다고 해서 공연 영상을 좀 찾아봤거든요. 정말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신국악이 뭔지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딱 들었을 때 어떻게 보면 국악 같지만 또 어떻게 보면 약간 일렉트로 뮤직 같은 느낌도 좀 들고 공연도 그렇게 색다른 분위기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 장고 치시는 그 솔로 무대도 봤어요. 정말요? 엄청 멋있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렇게 댄스나 일렉트로닉 같은 장르까지 폭을 넓히고 있어요. 그러면 공연에 설 때 노래를 따로 만드나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노래를 좀 국악으로 바꿔서 다시 만드나요? 사실 민요를 모티브로 신국악으로 해석한 곡들도 있고요. 예를 들자면 어떤 곡들이 있나요? 저희 곡 중에 아라리가 났네나 어기야 디어라차라는 곡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 곡은 민요 아리랑이랑 그리고 뱃노래 저희 이제 신국악 스타일로 재해석을 한 곡이거든요. 일렉트로닉과 그리고 댄스 팝 이런 곡에 의미 있는 가사를 넣어서 메시지를 주는 곡이에요. 이 곡을 한번 들으시면 사실 약간 중독성이 있는지 공연에서 많이 따라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요? 저는 그 무대 보면서 가장 궁금했던 게 특히나 장구 같은 거는 뭐 보통 학창 시절에 한 번씩은 배워보잖아요. 보통 이렇게 바닥에 앉아서 연주를 하는데 그래도 장구 같은 악기가 좀 무겁다는 생각이 제 생각에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보니까 이 여린 몸으로 장구를 메고 춤까지 추면서 연주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근데 사실 않으세요? 그때 되게 새로운 시도였고, 그 시도를 하고 이제 영상을 찍은 걸 보면서도 되게 저 자신 스스로가 파격적이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또 저희가 이렇게 계속 새로운 거를 이렇게 다양하게 시도해보고 하기 때문에 더 저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고, 다음에는 클럽 DJ와 함께 콜라보를 해서 좋겠다. 함께 할 수 있는 무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죠. 그러면 춤 연습도 따로 별도로 하셨나요? 그렇죠. 춤 연습도 별도로 하고. 그러니까 그 국악기와 그런 우리가 흔히 아는 춤을 적절하게 조화시켜서 만들어내는 작업 자체도 연주도 그렇지만 무대 퍼포먼스 준비하기도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게 저희가 다양한 퍼포먼스랑 그리고 약간 시각과 청각 이제 모두를 충족시키는 그런 무대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콜랩들이나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이제 정식으로 데뷔한 지도 1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청취자분들에게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지만 우리 소리아 밴드가 해외에서는 뭐 이미 유명 인사라고 하던데. 저희가 사실 해외에서 더 관심과 사랑을 받는 편인데요. 아마도 이제 기존에 볼 수 없는 악기 밴드와 그리고 퍼포먼스가 신기해 보여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말 꼭 드리고 싶은데 월드스타 싸이가 백악관 초청을 받아서 공연을 했다고 얼마 전에 기사가 났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희는 그보다 2년 전에 미 국무부 초청을 받아서 이제 백악관에서 공연을 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앞서
네, 그로 인해서 이제 미국 전역에 방송된 PBS 다큐멘터리 김치 크로니클이라는 다큐멘터리의 메인 테마로 저희 곡이 또 쓰였었고, 미국 동부 순회 공연은 물론, 영국 템즈 페스티벌이나 프랑스의 샹리브르 페스티벌 이런 해외의 많은 음악 무대에 올랐었죠. 네. 뭐 그런데 말고도 혹시 좀 특별히 기억에 남는 해외 무대 있나요? 그런 주요 국가들 말고 정말 생소한 나라도 가봤다 뭐 이런 나라들도 있으세요? 저희는 뭐 이제 아시아권도 많이 가봤지만 아프리카 이게 순회 공연을 하면서 거기 현지 아티스트들과 이제 함께 공연을 했던 무대가 있었는데 네, 그 무대에서는 이제 또 저희 기립박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아프리카는 좀 생소하네요. 반응이 어떤가요? 우리 그 국악 연주하는 거나 이렇게 퍼포먼스를 보면 해외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일단은 악기 소리에 대해서 굉장히 신기해하더라고요. 네, 특히 이제 해외에서 또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나 관심이 높은 분들 경우에는 악기 소스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아요. 네, 저희 음악을 무심코 듣게 됐다가 독특한 어떤 음색에 매료되어서 소리아 밴드의 팬이 되셨다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또 막 전통 악기를 연주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이렇게 점잖게 앉아가지고 연주를 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또 이제 서가지고 퍼포먼스도 하면서 또 늘씬한 멤버들이 저도 봤잖아요. 공연 영상을 보고 같은 여자로서 참 부럽다는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정말 그러니까 무대에 눈을 확 사로잡을 것 같더라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되게 새롭게 보고 멋있어 하나 봐요. 그게. 또 보니까 UCC의 시리즈를 제작해서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고 있다고. 뭐 우리나라 아이돌 가수 소녀시대나 빅뱅 같은 가수들의 노래를 국악 버전으로 또 리메이크해서 올리기도 하셨나요? 네, 저희가 야심차게 활동하고 있는 건데요. 신국악 무한도전이라고 다양한 이제 음악 장르와 메이저 음악을 소리아 밴드 스타일로 재해석해서 UCC로 저희 공식 홈페이지, 유튜브 채널에 올리고 있어요. 네, 처음에 2NE1의 컴백홈 아시죠? 컴백홈을 올렸었는데 그게 무려 500만 뷰 이상의 조회수가 나와서 그리고 그때 팬이 굉장히 확 늘어서 저희도 참 놀랐었던 기억이 있어요. 유튜브의 힘이 정말 대단하긴 하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또 외국에서는 우리나라 한류 하면 또 아이돌들의 노래를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 노래를 또 우리나라 전통 음악하고 좀 조화롭게 해서 만들면 훨씬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국내 공연은 주로 어디서 많이 하시나요? 국내에서는 이제 방송이나 크고 작은 지역 축제 그리고 공연 무대 이런 곳에 많이 다니고요. 특히 청와대에서 특별 공연이나 국빈 방문 기념 공연 이렇게 좀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주요 행사들에 초청을 받아서 활동을 다니고 있어요. 아까 또 그 군인분한테 팬레터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군부대에도 공연 가시나요? 군부대 지금 순회 공연 막바지에. 반응이 폭발적일 것 같은데요? 군부대 공연 반응 되게, 그분들이 열정적으로 또 저희를 이렇게 응원해 주시니까, 저희도 되게 기분 좋게 공연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군부대 공연 외에도 지역에 이제 큰 이슈가 있는 무대에서 저희를 상징적인 의미로 이렇게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좀, 국악하면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요. 곱게 한복을 입고 정갈하게 앉아서 연주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통 떠올리기 마련인데 아무래도 처음 시도하는 장르고 그리고 약간의 파격성도 있다 보니까 일반적인 대중들 입장에서는 약간 거리감이 있거나 조금 불편한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이? 저희 음악을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은 솔직히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전통은 지켜야 하는 것은 맞지만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으면 이제 그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된다는 것을 다 같이 알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국악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지지를 주세요. 그러니까 뭐 몇몇 분들은 국악기를 들고 너무 이렇게 화려하게 퍼포먼스를 하는 게 아니냐는 이런 말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뭐 콘서트 때 와서 이제 보셨던 분들은
이제 무대를 보고 나서 그 편견이 깨지는 것 같다고 말씀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어떻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면으로 생각하면 네. 국악은 어렵다라고 우린 생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훨씬 친숙하게 다가가는 계기가 되는 게 바로 소리아 밴드인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그 공연 영상을 보고도 그렇게 느꼈는데 저희가 오늘 아침에 우리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끝날 시간이 다 돼가고 있거든요. 벌써 시간이 정말 빨리 1시간 동안 얘기해야 되는데 아깝네. 네. 그 지금 앞으로 계획 혹시 좀 특별한 계획이 있으세요? 뭐 해외 유명 아티스트랑 콜라보 프로젝트도 준비하고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네, 아직 뭐 정확하게 공개하기는 좀 그렇지만 네. 미국 메이저 아티스트 기획사랑 계약을 하고요. 준비를 같이 하고 있어요. 네네. 최대의 시장인 미국에서 국악을 알리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소리아 밴드가 쭉쭉 뻗어나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정말 다양한 무대에서 우리 소리아 밴드를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처음 함께 해주셨는데 끝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뭐 앞으로의 포부나 계획이나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좀 한마디씩 좀 부탁드릴게요. 먼저 타야 씨부터. 네. 저희 또 이제 예전부터 많이 사랑받았던 뭐 뷰티풀 코리아라는 곡으로 네. 그걸 지금 재구성해가지고 앨범 발표에 이제 계획이 있으니까요. 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또 걸그룹이 다 똑같은 걸그룹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한국의 전통성을 시대에 맞게 만들어가는 저희 마음이 어여쁜 5명의 5인조 소리아 밴드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소희 씨. 네, 저희 소리아 밴드 이번 크리스마스 캐롤 앨범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멋진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 곁으로 성큼성큼 다가갈 테니까요. 네. 항상 지켜봐 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노래 한 곡 들으면서 두 분하고 인사 나눌 건데 노래 한 곡 준비하셨다고요? 네. 어떤 곡인가요? 제가 소개할게요. 밖에서 준비하고 계시는데, 네, 저희가 그래도 두 분 보내면서 노래는 듣고 보내야죠. 그래서 저희가 소리아 밴드의 어기아디어라처 준비했습니다. 네, 정말 좋은 곡이죠. 네, 그럼 이 곡 아침에 또 신나게 들으면서 두 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좋은 기회에 또 뵀으면 좋겠네요.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쉐보레의 놀라운 혜택과 함께 찾아온 쉐보레 11월의 크리스마스. 지금 쉐보레에서 스파크, 크루즈, 캡티벌을 구매하시면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또는 차종에 따라 최대 200만 원 할인까지.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일부 모델 제외 11월 30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스마트폰에 푹 빠져있는 학생들을 위해 기프트카 쉐어링을 신청한 고재현 선생님. 영어를 한 천문대를 찾았습니다. 계절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기프트카 덕분에 아이들과 부쩍 가까워졌네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모두의 차 기프트카 쉐어링. 기프트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현대자동차 그룹. 성일국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 고를 땐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위에서는 쥐락, 잡아주고 장에서는 펴락, 풀어주고 세계인의 장을 쥐락, 펴락 수출하는 프로바이오틱스. 세계가 주목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쥐락, 펴락, 띄워락.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우리 집 통신 대표번호 101. TVG 101로 인터넷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가 할 때 CCTV만 가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부 이었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정호승 시인입니다. 우리는 다 다르지. 얼굴도 다르고 삶의 환경도 다르고 다 다른 가운데서 아름다움이 형성되는 거예요. 우리 꽃같은 생각이 우선 꽃밭이네. 수많은 여러 종류의 꽃들이 함께 피어 있으면서 그 꽃밭은 아름다운 겁니다. 똑같은 꽃들이 피어 있으면요. 처음에 보면 아름답지만 진리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인정해라. 다른 사람의 생각의 가치를 존중해라.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것이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면서 함께 좋은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길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좋은 정보만 모여있는 YTN FM 라디오 오늘 함께하는 이 하루가 좋은 것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입니다. 매주 화요일은 그 남자 심리 그 여자 마음이라는 코너를 통해서 남성과 여성 서로의 차이를 알아보고 또 상대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시간 마련하고 있죠. 자, 오늘도 남성들의 대변인으로는 개그맨 이정수 씨, 또 여성들의 대변인으로는 심리학자 김선희 원장과 함께합니다. 남녀 심리와 관련해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 있으신 분 휴대전화 문자 우물정의 0945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세대 간 소통의 첫걸음. 수도권 투데이 언어 사용 설명서. 대화를 마치고 전화를 끊는 상황에서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친구와의 통화였다면 그럼 안녕, 이만 끊을게. 우더런과의 통화였다면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그만 끊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와 같이 쓸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들어가세요는 어떨까요? 들어가세요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기는 하지만 명령형 표현이고 일부 지역에서만 쓰는 말이므로 가능한 한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말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지금까지 국립국어원 김플리피였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그 남자 심리 그 여자 마음. 네, 남자는 모르는 여자의 마음, 또 여자는 모르는 남자의 심리를 조목조목 풀어드리는 시간이죠. 그 남자 심리, 그 여자 마음 시간입니다. 자,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을 책임져주고 계시는 두 분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놀만큼 놀아본 오빠, 개그맨 이정수 씨, 알 거 다 아는 누나 김선희 부부클리닉 김선희 원장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유, 참 좋네요. 평상시에 네, 국장님 앉아 계시다가 이렇게 젊은 분이 아리따운 여성분이 앉아 계시니까 쭉 붙박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마세요. 아니, 저희는 사실 그 아침에 제가 출근하는 시간이랑 네. 두 분 방송 마치고 나오시는 시간이랑 좀 맞아서 아, 그렇죠. 맨날 왔다 갔다 아침에 그러죠. 커피도 한잔 같이 하고 이런 인연이 있잖아요. 네. 이렇게 방송에서 빨리 뵙게 될 줄은 몰랐네요. 네, 정말 반갑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톤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너무 아름다운, 너무 아름다워서 이렇게 음악을 듣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스튜디오 들어오기 전에 원장님과 대화할 때는 마치 김장하고 있는 것 같았었는데 지금 여기 들어오고 있으니까 스테이크 써는 것 같아요. 제가 그만큼 오늘 고품격 코너로 만들었네요. 자, 오늘 제가 오프닝에서 놀 만큼 놀아본 오빠, 알 거 다 아는 누나 이렇게 수식어가 여기 원래 있는 거더라고요. 그럼 저도 수식어를 하나 좀 붙여야 될까요? 그럼 전 아나운서도 뭔가 얼마 전에 결혼하지 않으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저 새댁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방송에서 처음 공개합니다. 아, 진짜요? 네. 결혼한 거 비밀이었나요? 비밀이었는데. 결혼이 비밀인 여자. 결혼이 비밀인 여자 전진영 아나운서. 너무 크게 웃었어요. 죄송합니다. 좋네요. 저희 남편이 듣고 있을까봐 걱정이에요. 안 들을 거예요. 자, 그럼 결혼이 비밀인 여자 전진영 아나운서와 세 분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의 심리 대결 여전히 펼쳐집니다. 누가 더 남녀 심리 분석을 잘 하시는지 김선희 원장님의 말에 공감한다 하면 김선희, 이정수 씨 의견에 공감한다 하면 이정수라고 써주시고요. 그 이유도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방송 말미에 소개해드립니다. 휴대전화 문자 우물정에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술이네요. 네. 술. 남녀 관계에 있어서 뭐 술이 무슨 관계냐 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당연하죠. 술이 남녀 관계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술은 전 개인적으로 이게 술이 윤활제잖아요. 윤활제다. 네. 술은
술은 뭐다라고 정의하자면 술은 타임머신이다. 네. 이유는요? 이 관계를 시간을 급단축할 수 있습니다. 네. 대신 그 만남의 유통기한 동안 급단축시킬 수가 있죠. 진도를 빨리 나간다. 그리고 두 분의 이별도 결국 술 때문에 쉽게 일찍 끝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정말 지금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백을 할 때, 그러니까 로맨스를 막 이렇게 아주 확 꽃피우고 앞당기고 싶을 때 이제 술을 먹기도 하고, 그렇죠. 또 거꾸로 그것이 이제 갈등 상황에서 이제 분노가 아주 폭발하게 하는 그런 어떤 촉매제 역할을 하기도 하는, 이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동전의 앞뒷면,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저희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술 때문에 빨리 친해졌거든요. 그 당시에는 제가 지금 술을 끊어서 안 먹는데 그 당시에는 와이프 때문에 이제 와이프가 좋으니까 자꾸 먹고 빨리 취했으면 좋겠다 막 이래서 안 빨리 먹는데. 그러면 첫 만남에서 우리 술 한잔 하자 하는 경우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런 심리도 그런 건가요? 좀 빨리 친해졌으면 좋겠다? 그렇죠. 빨리 친해졌으면 좋겠다 뭐 그런 거고. 그리고 사실 술 안 먹고 잘 모르는 사람이 둘이 마주보고 있잖아요. 그만큼 어색한 게 없습니다. 어색한 게 싫은 거죠. 이거 빨리 먹고 빨리 좀 기분 좋게 진도를 빼보자 뭐 이런 거죠. 근데 여자들은 조금 생각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여자들은 첫 만남에서 술 마시긴 좀 부담스럽거나 조심스럽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이제 마음에 드는 어떤 그런 신호기는 한데 여자 입장에서는 꼭 완전히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마음에 들면 술 먹는 거를 좀 미루고 싶은 마음이 더 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자들은 꼭 그렇지는 않아요. 저는 여자들도 이제 이 남자 마음에 들면은 이거 빨리 술을 먹고 이걸 그 진도를 빼겠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어색한 긴장을 녹이기 위해서 빨리 친해지기 위해서 이제 남자들은 이제 시도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 관계 차원에서 봤을 때는 그 어색함과 긴장은 사실 좀 필요한 두 사람의 관계가 무르익기 위한 필요한 그 정상적인 이제 긴장, 어색함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보면 좀 견디는 그러니까 소위 맨정신으로 의식 상태에서 견뎌 나가면서 친해지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작용 확실히 있긴 있어요. 처음에 술 먹으면서 이제 급 친해지잖아요. 그러면은 두 번째 만날 때 어색해요. 되게 어색해요. 그 다음에 만났을 때 같이 술을 안 먹거나 이제 커피를 마시고 있으면은 마치 처음 본 사람처럼 굉장히 상대방을 정확히 보기가 조금 어려워지는 안개가 끼는 것 같은 그런 것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여성들의 53%는 술을 남녀 관계에 있어서 독이라고 답했고요. 남성의 62%가 약이라고 대답했대요. 남자는 약이라고 하고 여자는 독이라고 여자는 독이다라고 했던 걸 보면 술에 대한 남녀의 생각이 조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남자는 술을 어떤 마스터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다 열어버리겠다 이걸로. 내가 다 열어버리겠다. 오늘 어휘가 빛나세요. 그러네요. 자, 그러면 남녀관계 그리고 술과 관련된 설문조사 하나 들어보고요. 저희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자 아나운서 박상현입니다. 술자리에서 이성에게 매력을 느끼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전국 미혼 남녀 65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남성은 안주 등을 자상하게 챙겨줄 때, 또 여성은 그만 마시라고 주량 조절을 해줄 때를 각각 1위로 꼽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성에 참을 수 없는 술버릇을 묻는 설문조사도 있었는데요. 남성은 횡설수설, 말 반복과 말없이 사라지기를, 여성은 과도한 스킨십과 술 먹고 연락하는 이성을 참을 수 없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결혼하고 싶은 여자 아나운서 박상현이었습니다. 네, 우리 박상현 아나운서가 결혼하고 싶어 하는지 몰랐네요. 오늘 들으면서 참 알았습니다. 한번 뵙고 싶어요. 저희 신입 막내 아나운서예요. 스튜디오에는 결혼이 비밀인 여자가 있어요. 저는 결혼 이제 20년 차 여자. 그러네요. 전 결혼이 1년 차인 남자. 저희가 술자리에서 이성에게 매력을 느끼는 순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저는 그 여자들의 심리에 대해서 좀 공감이 가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그만 마셔 하고 이렇게 딱 자제해줄 때 그러면서 내가 마실게 하고 이렇게 딱 자기가 좀 가져와서 마실 때 좀 멋있게 느끼지 않나요? 이렇게 감싸주는, 나를 보호해주는 그런 느낌을 아주 강하게 받죠. 그렇죠. 네. 그 사람마다 물론 장르가 다르겠지만 이상 제가 본 사람들은 빨리 마시는 편인데 빨리 되게 빨리 취하던데. 근데 남자들은 정말 여자가 옆에서 이렇게 뭐 안주 같은 거 자상하게 챙겨주고 이럴 때 좀 매력을 느끼나요? 맞아요. 제 와이프가 저한테 처음 호감을 샀던 장면이 그 장면이었어요. 저한테 그때 무슨 오징어 튀김인가? 그거를 제 입에 넣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3대3으로 미팅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상황에서 나한테 주는 거 보니까, 이 여자가 날 좋아한다는 사인이구나. 이 신호구나. 했는데 이 여자 취해갖고 이 남자도 주고, 계속 주고. 그래, 이 여자가 도대체 마음을 모르겠는 거예요. 혹시 그게 좀 작전 아닐까요? 이 사람만 너무 마음에 든다고 처음부터 티를 내면 좀 그러니까. 이거 혹시 여자들 공식 답변입니까? 이게 저희 와이프도 이런 식으로 얘기하던데.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마음을 숨기려고. 좋아하는 마음이 있지만 처음부터 너무 드러내면 좀 그러니까 그걸 숨기기 위해 하나씩 다 나눠주는 그런 느낌을 일단 주는 거 아닐까요? 저희 와이프가 이제 구세군이네요. 그러니까 이 남자 여자의 술자리에서는 불편한 거는 이런 술을 매개체로 해서 좀 이렇게 좀 분위기가 좀 로맨틱해지고 마음이 좀 열리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든 자기가 좋아하는 이성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든. 표현하잖아요. 예, 어떤 식으로든 그게 뭐 눈빛을 통해서 어떤 행동 하나 통해서건 반드시 그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마음에 드는 분이 계시다라면 이제 그런 자리에서 아주 섬세하게 한번 관찰을 해보고. 맞아요. 예, 그리고 남들이 안 볼 때 이렇게 특별하게 뭔가 하는 행동 하나. 이런 것들은 좀 의미 있는 행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 그럼 개인적으로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술 이제 그만 마셔. 그리고 이제 흑기사도 하고 이렇게 마시잖아요. 이게 진짜 바보 같은 짓이거든요. 왜요? 그러면은 결국 자기만 취해서 자기만 끝나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까지 만약에 그 사람한테 술 마시지 말라고 권했으면 자기도 안 먹고 끝까지 그 자리에서 생존에 남아있어요. 그렇지. 너무 대신해서 먹어주다 보면 본인이 정작 취해서 그 마음에 드는 이성을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지가 업혀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 두 가지예요. 마음에 드는 여자를 술 취하게 만들어서 이제 서로 편한 관계가 되든가 아니면 이 두 사람 빼고 모두를 취하게 해서 일찍 보내든가. 그것도 약간 전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삼국지죠. 술자리 삼국지. 많이 해보셨나 봐요. 그럼요. 놀만큼 놀아봤다니까. 역시 놀만큼 놀아본 오빠라는 수식어가 괜히 붙은 게 아니에요. 오늘 그 이정수 씨의 남성미가 오늘 말씀하신 데서 그냥 막 풍기네요. 제가 오늘 야구복을 쫄쫄이를 입고 왔더니 지금 원장님 깜짝 놀랐어요. 청취자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어요. 정말 이따가 나중에 사진 한 장 찍어서 홈페이지에 올려야겠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한번 하시죠. 네, 자 오늘은 남자는 모르는 여자의 마음 심리학자 김선희 원장 그리고 여자는 모르는 남자의 심리 개그맨 이정수 씨와 함께 조목조목 이 시간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의 말이 더 공감됐는지 또 그 이유는 무엇인지 휴대전화 문자 우물정에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저희 설문조사에서 이성의 참을 수 없는 술버릇에 대한 설문조사도 있었잖아요. 저도 이제 여성이니까 여성의 입장에서 얘기하자면 술 먹고 연락하는 이성. 이미 헤어졌는데. 기피해야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 있지 않아요? 이거 지금 그걸 되게 짜증내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거는 본인의 위상이 굉장히 올라간 겁니다. 이거 인기가 있는 거예요. 너무 절절하게 들려요. 이승우 씨. 장담하는데. 이승우 씨 아프게 이 얘기에 술 먹고 전화 온다 이거에 공감 못하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가요? 이건 자기가 전화가 많이 온다. 그럼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 정도, 내가 되게 하드웨어가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럼 좀 기분 좋게 생각하면 그럼 될까요? 기분 좋은 거죠. 이번 달에 술 취한 놈이 한 3번 전화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내 인기도는 별 3개.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면도 있긴 있지만, 어쨌든 크게 봤을 때는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이성이라면, 제가 남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술이 들어가지 않은 그 제대로 의식 상태에서 뭔가 용기 있게 떨더라도 얼굴이 빨개지더라도 말을 더듬더라도 그렇게 용기 있게 하는 것이 사실은
결국엔 더 아름답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요. 네, 여자들은 그런 부분에 더 매력을 느낀다고 해야 되나요? 네. 공감이 확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반론에 있는 게 상대가 조인성이면 취하든 안 취하든 상관이 없거든요. 사실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술이, 그쵸. 사실은 내가 기본적으로 그 사람을 좋아하느냐, 아니냐. 이제 그것이 사실 크게 밑바탕이 되는 부분이 좀 있죠. 네, 그게 좀 크기는 크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술이라는 것이 너무 어떤 선을 넘어가서 너무 과도하게 매번 술 먹고 전화한다거나 이런 거는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미친 거죠. 매번 술 먹고 전화하고. 문자 왔어요, 문자. 7833번님, 김선희 원장님께 한 표. 저도 술 마시고 진도 빼서 결혼했습니다. 어느 정도 그게 저쪽에 한 표예요? 어느 정도 만나보고 이 남자다 싶을 때 마시고 결혼까지 하게 됐죠라고 하셨습니다. 여자분이시네요, 그렇죠? 이 남자다 싶을 때 마셨다. 아, 이 남자다 싶을 때. 굉장히 완고하신 분이네요. 아니, 조절을 잘 하신 거죠. 조절을 잘 하신. 아, 근데 이정수 씨는 저는 조절을 잘했다 표현하고 이정수 씨는 완고하다고 표현해. 아니, 근데. 약간 온도차가 있네요, 우리가. 약간 온도차가 있네요. 온도차가 있네요. 네. 4357번님, 오늘 이정수 씨 기분 좋으신가 봐요. 술술 풀리시네요. 하셨습니다. 네, 오늘 소재가 술이라서 그런가 봐요. 네. 0340번님, 사람마다 차이가 좀 있을 듯 합니다. 제 와이프는 결혼 전에 술을 못 먹게 했더니 막 짜증나더라고요. 짜증을 내더라고요. 저도 결혼 안 한 척 하고 싶은 남자입니다. 정수 씨께 한 표 드려요.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결혼 안 한 척 하고 싶은 분들 많이 있어요. 네. 자, 오늘은 남녀관계와 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20대, 30대 남녀가 꼽은 술이 필요한 순간에 대한 설문조사 들어보죠. 또다시 박상현입니다. 20, 30대 성인 남녀들에게 술이 가장 필요한 순간은 언제일까요? 남성의 경우 로맨틱한 분위기를 내고 싶을 때, 그리고 다음 진도를 나가고 싶을 때를, 여성의 경우에는 로맨틱한 분위기를 내고 싶을 때, 이어 술 기운을 빌려 고백하고 싶을 때를 술이 필요한 순간으로 꼽았습니다. 지금까지 결혼하고 싶은 여자 아나운서 박상현이었습니다. 네, 오늘 역시 진도 얘기가 여러 번 나오네요. 진짜 박상현 아나운서 결혼시킵시다. 어떻게 방법 없습니까? 아직 결혼시키긴 좀 아까운데, 우리 박상현 아나운서. 진짜 아까워요? 네, 아직 나이도 좀 어리고,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네. 우리 상현이가 아까워라고 전 늘 얘기합니다. 역시 결혼이 비밀인 여자가. 자, 어쨌든 20대, 30대 성인 남녀에게 술이 가장 필요한 순간은 진도 나가고 싶을 때,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남녀의 경우가 비슷하네요. 네, 로맨틱한 분위기를 내고 싶을 때. 근데 참 이 표현이 참 이 뉘앙스의 차이인데 남자들은 그걸 진도라고 표현하고 여자들은 고백이라고 표현하고 뭔가 여자들은 훨씬 더 감성적인 그러네요. 그러니까 마음을 보여주고 싶은. 근데 어떻게 보면 진도면 이게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행동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그런 이제 좀 온도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 근데 이런 남자와 이런 여자가 또 만나서 조화를 이루는 게 우주의 섭리가 아닌가. 이게 생각이 똑같은 것 같아요. 뭐 남자의 경우는 뭐 로맨틱한 분위기 뭐 이런 건 똑같고 그 진도를 나가고 싶을 때 여자는 이제 고백을 하고 싶을 때 이게 결국에는 용기의 문제. 용기가 사실 필요할 때 우리가 이제 술에 힘을 빈다. 그렇죠. 이런 생각도 드네요. 결국 다 이 술이 윤활제 좀 미끄러지고 싶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부드럽게 그러니까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고 싶을 때. 근데 제가 보면 이 진도라는 게 사실은 두 가지가 있어요. 심리적 진도, 신체적 진도.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의 이 조화, 이것의 융화, 이것이 좀 발맞춰 나가야 된다. 근데 이제 술을 과도하게 먹거나 너무 의지하게 될 때는 심리적 진도가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신체적 진도가 너무 나가버리면 그 부조화 때문에 차후에 이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너무 그렇죠. 네. 뭐 이렇게 신체적 진도는 거의 끝까지 갔는데 심리적 진도는 이제 서로 이름 정도 아는 정도면 그럴 때 문제가 생기죠. 제 아는 지인도 그런 경험이 있다고. 아니 신체적 진도는 굉장히 나와서 치밀해졌는데 뭐랄까 다음날 이제 손을 이렇게 딱 잡았는데 되게 설레이더래요.
손을 그러니까 어쩌면 이제 그 연애 초기에 나가는 진도의 순서를 거꾸로 탄 거죠. 근데 손 잡았는데 너무 설레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심리적인 진도는 이제 막 이제 초기 단계인데 너무 이제 앞서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게 항상 이렇게 좀 조율이 잘 되고 있나, 적절하게 잘 되고 있나 이런 것들을 항상 좀 이렇게 모니터링하는 그런 거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도한 수는 그렇죠.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 이렇게 이야기 나누면서 시간이 벌써 다 돼가지고 투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니, 갑자기 투표 결과. 너무 갑자기인가요? 네, 투표 결과 발표합니다. 밖에서 집계해 주셨어요. 이정수 씨가 67표, 김선희 원장님이 75표로 김선희 원장님이 오늘 승리하셨네요. 진짜 오늘 별말이 안 하셨거든요. 별말이 안 하셨거든요. 네, 자, 저희 못다한 얘기는 이제 방송 후에 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Best shop, best to enjoy, best shop, best shop, to the best manager, best shop. 전자제품 쇼핑은 베스트숍에서. 세계 최고의 인재를 키워도 어렵다. 자산 키우기. 그래서 하버드에도 신협이 있습니다. 전 세계 100여 개국 시민들이 함께 만든 앞으로의 금융, 신협. 우리나라 신협은 세계 신협협의회와 함께합니다. 새로운 셰프 쿠쿠 하이브리드 에코레인지를 소개할게요. 요리는 더 빠르게, 화력은 더 강하게, 보온 기능까지 더 똑똑하게. 쿠쿠, 이번에도 감동이죠? 생활을 더 맛있게, 더 멋있게. 쿠쿠 하이브리드 에코레인지. 가리고, 흉터, 가리지 마세요. 흉터 전문 더마틱스 울트라. CPX 성분이 흉터를 흐리고 부드럽고 매끈하게, 흉터에 더 자신있게. 더마틱스 울트라.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어르신들의 근육을 풀어드리고 싶다는 몸짱 트레이너들. 기프트카 쉐어링을 신청해 강원도 유천리 마을을 찾았답니다. 아이 시원하다. 기프트카 덕분에 표정까지 확 풀리셨나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모두 2차 기프트카 쉐어링. 기프트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현대자동차 그룹. 기련아예요. 저의 다음 계획 궁금하시죠? 앞으로 강원 평창수와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깨끗한 물이니까요. 강원 평창수 마시면서 같이 준비하실래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세트. 강원 평창수. 아, 왜 이렇게 뻑뻑하지? 토탈 쿼츠 엔진 오일이 필요해. 역시 토탈 쿼츠. 뛰어난 엔진 보호로 차의 수명과 성능을 최대로. 토탈 쿼츠. 엔진의 무한한 가능성을 깨웁니다. 윤활유의 올바른 선택. 토탈. SOL 토탈 윤활유 주식회사. 쉐보레의 놀라운 혜택과 함께 찾아온 쉐보레 11월의 크리스마스. 지금 쉐보레에서 스파크, 크루즈, 캡티바를 구매하시면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또는 차종에 따라 최대 200만 원 할인까지. 전 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일부 모델 제외. 11월 30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세계적인 교육 중심지 런던과 미국 본토 교육이 뿌리내린 괌에서 YTN 주니어 영어 캠프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품격 있는 영국식 영어를 만나볼 수 있는 런던 영어 캠프는 전통 있는 명문대학 캠퍼스에서 이뤄지며 유럽의 역사가 숨쉬는 유적지도 둘러보게 됩니다. 따뜻한 기후와 아름다운 해변을 자랑하는 괌 영어 캠프는 명문 사립학교 정규 수업에 참가하며 해양 레포츠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참가 신청은 YTN 웹사이트와 런던 캠프는 서울전화 723-0550, 괌 캠프 서울전화 533-0585에서 받습니다.